발표드릴 내용은 항공 분야의 인공지능 기술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항공 분야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이 인공지능 기술과 같이 병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미국과 미 군용 항공기를 중심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1958년도에 텍사스 공대에서 자동 착륙 시스템을 개발하였고 1970년대에는 지능형 규칙 기반 시스템을 유인 스텔스 전투기인 F-127 항공기에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대부터는 각종 무인기 X-45라든지 MQ 프레데터, MQ-9 리퍼와 같은 무인 항공기에 각종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을 했고요. 2010년도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전자전 시스템은 에일리스라는 시스템을 최신 항공기인 F-35 전투기에 적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군용 항공기 중심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계속 개발을 해왔고 2016년도 알파고의 흥행에 힘입고 그 다음에 최신 컴퓨팅 기술과 인공기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그 항공산업에도 민간 분야에도 적극적으로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하였습니다. 제가 발표드릴 순서는 먼저 항공산업의 특성, 인공지능에 기반한 항공산업 특성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인공지능의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항공 사례들을 예시를 들어서 항공 분야 인공지능 적용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여객, 정비, 항공기 기술 관련된 인공지능의 미래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의 특성을 인공지능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로 축약을 해보았습니다. 항공산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산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여러 다양한 구성 요소들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구조에 따라서 대량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먼저 하나씩 살펴보시면 안전 같은 경우는 항공산업은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합니다.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각종 기준이라든지 규정, 헤리티지를 매우 중시하는데요. 이를 위해서 미 연방항공청이라든지 이아사, 국토부 산하의 키아스트 같은 기관에서 관련된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로 들면 항공기 개발할 때는 체계 안정 목표값이라고 있는데요. 여객기 같은 경우는 10-9승의 체계 안정 목표값을 가져갑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10억 비행시간당 10억 비행시간당 한 명의 인명사고를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얘기를 합니다. 그 확률을 충족을 해야 항공기가 인증을 받을 수 있고 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행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공지능은 가장 최적의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련돼서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면 센서 데이터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비정상 상황 등을 식별하고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를 통해 가지고 비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문제들을 미리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항공산업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 먼저 승객이 있고 공항, 항공사, 비행기 제작사, 보험사라든지 각종 그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시스템에 인공지능을 적용을 한다면 어떤 비행 스케줄 관리라든지 자원 할당 그리고 승객 흐름의 예측 등을 최적화할 수 있고 이런 복잡한 시스템을 보다 단순하게 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대량의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이 대량의 데이터는 앞서 그 발표자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대부분의 데이터는 쓰지 못하는 그냥 축적만 되는 데이터일 수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잘 활용할 수 있게 이러한 처리해야 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항공에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을 적용할 경우에는 항공기 정비라든지 수요 예측, 비행 경로를 최적화하고 이런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의사결정 등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산업은 매우 보수적인 사업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듯이 비행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요. 매우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변하기가 힘든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반대적으로 인공지능이 더 항공산업에 적합한 기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적용 분야를 항공산업 분야에 대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항공산업은 크게 여객, 화물, 개발, 정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이 네 개의 사업군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들과 그리고 내 외부에서 발생하는 기상이라든지 각종 센서 데이터에서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는데요. 그 센서 데이터들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 분야를 살펴보면 먼저 운송, 항로, 관제 관리를 적용할 수 있고요. 항공산업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 유가, 환율, 금리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 서비스를 보다 향상시킬 수가 있고 어떠한 비행 자율화라든지 그 생산 자동화들을 예,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이라든지 효율, 환경 보안 등에 대해서 관련된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 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고 어떠한 정비 요소들을 보다 스마트하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항공 분야의 인공지능 적용 사례에 대해서 저희 대한항공 사례들을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에 있어서 데이터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요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의 시작과 거의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데이터 분석이 그래서 인공지능 서비스 개발하는데 어떤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저희 대한항공은 196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 여객, 화물, 운항, 정비, 제작 그리고 항공 관련된 전 분야의 데이터를 보유한 항공사입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항공의 특이한 점은 이제 밑에 있는 그림에서 보듯이 여객, 화물, 정비 그리고 항공기 개발 분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항공기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분야인데요. 전 세계 유일 이제 이런 조직을 갖고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이 유일합니다. 대한항공은 그래서 항공기 설계에서부터 어떤 서비스 단계까지 엔드투엔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잡한 시스템 등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대한항공은 전 세계 대형 항공사 최초로 전사 IT 시스템을 AWS 아마존 웹 서비스 기반의 클라우드로 모두 전환을 완료했습니다. 2018년도에 착수해서 총 3년에 걸쳐서 전환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 만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의 역량을 확보했고요. 그리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어떠한 개발 환경을 구축했다고 구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그, 그 자체 서버 방식의 데이터 관리 방식에서 이제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함에 의해서 어떤 수요를 예측한다거나 그리고 AWS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종 고객 맞춤형 서비스들을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기본으로 해서 어떤 여객 서비스에는 여객 서비스에 적용된 대표적인 인공지능 사례는 인공지능 챗봇 서비스가 있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에서도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그림에서 보시는 저 챗봇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챗봇의 이름은 대한이이고요. 2020년 3월서부터 카카오톡 기반으로 해서 관련된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권 예약이라든지 항공권 스케줄 현황이라든지 출족석 정보 그리고 사전 좌석 정보 등을 이런 챗봇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질의를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WS 클라우드 기반 환경을 통해서 온라인 사전 체크인이라든지 셀프 백드롭, 키오스크 같은 각종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정비 분야에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항공기 정비를 크게 4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결함이 발생한 다음에 수리를 하는 유지 정비, 그리고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서 정비를 하는 계획 정비. 계획 정비는 보통 A 체크, C 체크, D 체크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요. A 체크 같은 경우는 50시간에서 100시간, C 체크 같은 경우는 1년에서 2년, 그리고 D 체크 같은 경우는 약 5년 주기로 이렇게 정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방 정비는 정해진 시간에 항공기를 검사하고 정비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예지 정비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결함을 예측하고 정비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각각의 결함 발생 시점으로 보게 된다면 유지 정비 같은 경우는 결함이 발생한 다음에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늦은 정비에 해당이 되고요. 계획 정비나 예방 정비 같은 경우는 그 장비라든지 이런 거에 컨디션에 상관없이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우 빠른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지 정비 같은 경우는 장비의 상태를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결함이 발생할 징후를 예측해서 정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적기에 이루어지는 정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 대한항공에서는 이제 그 전에 항공기의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항공기에는 약 2,000개의 센서들이 있습니다.
각 센서가 1초에 한 건의 데이터를 발생을 시킨다라고 하면 1시간에 약 700만 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13시간 이상 비행을 하는 미주노선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비행당 약 1억 건의 데이터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저희 대한항공에서 약 한 150대 이상의 항공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생성되는 비행 데이터도 굉장히 많은 양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이제 항공기에서 수집되는 센서 데이터, 쿼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퀵 액세스 레코더의 약어입니다. 그 센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결함을 탐지할 수 있고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는 가능하다는 판단을 얻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확보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개발한 솔루션과 그리고 엔진사라든지 장비 업체들에서 제공하는 그 인공지능 예지 정비 솔루션을 통합해 가지고 현재 올해 예지 정비 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지 정비 팀에서는 주로 데이터 분석이라든지 예지 정비 그리고 관련된 그 업무들을 컨디션 모니터링 등의 업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예지 정비가 되려면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그림과 같이 4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먼저 항공기 운항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요. 지식 기반 데이터 프로세싱이 가능해야 됩니다. 저 의미는 숙련된 작업자가 결함을 분류하는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있어야 되는데요. 저희는 비지도 학습 형태의 오토 엔코더 방식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지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지 정비 팀이 있어야지 됩니다. 이 4가지가 구성이 돼야지 항공기 예비 정비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항공기 외관 검사에 인공지능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앞에 영상에 보시는 거는 4대의 군집 드론을 이용을 해서 항공기 외관 사진을 촬영을 하고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그거를 분석하는 거를 항공기 검사 같은 경우는 항공기 외관 검사는 A380 기준으로 2명의 작업자가 8시간의 작업 시간을 소요를 하고 낙뢰를 맞은 경우에는 2명의 작업자가 12시간의 작업 시간을 소요를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스펙션 드론을 이용할 경우에는 50분 안에 항공기 외관 검사를 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분석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효과는 A380 같은 경우는 항공기 높이가 약 24m 정도 됩니다. 이거는 아파트 높이로 따지면 약 8층에서 10층 높이 정도 되는데요. 이런 고소 작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도 이런 인공지능 기술들을 적용해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치안 드론 공공 분야인 치안 관련돼서도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이시는 동영상은 그 드론에 EOIR 카메라를 장착을 하고 사진 촬영을 한 것이고 화재 사항을 모의한 것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는 아까 좀 지나갔는데 이쪽이 EO 영상이었었고 지금 IR 영상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기가 나는 상황까지도 같이 모사를 한 거고요. 이러한 드론을 이용해서 영상을 촬영하고 인공지능을 통하면 사람이 직접 닿을 수 없는 어떤 고층 건물이라든지 도서 상간 지역 이런 데에서도 어떤 방범 순찰, 실종자 수색 같은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드론은 저희가 개발한 2시간 이상 채공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드론인데요. 이 드론에 밑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어떤 경광등이라든지 그리고 스피커 그리고 탐도등 등을 장착을 해서 그 전라도 섬 지역에 어떤 치안을 담당하는 용으로 개발을 하였고 향후에는 여기에 인공지능이 탑재된 임무 컴퓨터를 탑재를 해가지고 기능을 더 고도화하는 연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UAM이라고 하는데요. 미래 도심 항공교통은 아마 인공지능을 적용하기에 가장 최적의 분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UAM은 정부를 중심으로 해서 2025년 초기 상용화를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초기는 2025년서부터 2029년까지 조종사가 탑승하는 저밀도 단계, 그리고 2030년서부터 34년까지 조종사가 지상에 서 있는 성장기, 그리고 2035년 이후에는 성숙기라고 해가지고 완전 자율비행을 개념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M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기체 제작사가 있고 운항사, 교통관리 사업자, 그리고 버티포트 운영자, 정보 제공자, 지상 연계고통 등 각 이런 모든 그 구성원들이 어떤 데이터를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이렇게 지금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스위이라는 정보 교류 방식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UAM 기체 차원에서도 완전 자동화까지 가려면 인공지능 기술이 필수가 되고, 앞서 말씀드린 항공 시스템의 어떤 복잡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한 이러한 정보 간에 어떤 인공지능을 적용해서 이런 시스템을 더 효율적이고 더 최적화시키는 작업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기 비행에 있어서도 자율비행으로 가려고 하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필수입니다. 현재로는 어떤 로직에 따라서 비행하는 것까지는 되지만, 밑에 보시는 비행 경로를 동적으로 자기가 알아가지고 설정해서 지금 지나간다거나 어떤 장애물을 회피한다거나 어떤 실시간으로 항공기의 건강 정보를 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인공지능 적용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요. 각종 임무라든지 그리고 지상 컨트롤, 그리고 비행 후에 어떤 임무 분석들, 이런 데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가까이 보시면 임무 분석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사물을 인지하고, 그리고 사물을 추적하고 위치를 확인하고, 그리고 상황을 인지하는 이런 기능들에 대한 연구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지상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임무 지휘 판단을 하는 것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육무인 복합이라든지 무무인 복합에 대한 그 임무를 수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인공지능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고, 어떠한 소어민 군집 드론 개념의 군집 미션 개념에 대한 기술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어떤 촬영된 영상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무인기 관련돼서도 더 인공지능 기술들이 들어갈 수 있고요. 앞에 보이시는 거는 2022년도에 국방기술연구소에서 미래국방 2030이라는 기술 전략을 보냈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기능별 인공지능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고, 전장 상황 인식이라든지 자율 판단, 지휘 결심, 임무 수행 등과 같은 이러한 기술들이 나열되어 있고, 현재 국기연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한 3건에 대해 3장에 걸쳐서 미래의 모습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여객 분야에서는 자동화, 그리고 개인화 중심의 편리하고 안전한 여객 서비스로 전환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통해서 사용자 중심의 어떤 공항 서비스가 제공될 걸로 예측이 됩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정비 분야인데요. 기존에 이제 작업자 중심에서 인공지능이라든지 각종 드론과 같은 장비들을 활용을 할 경우에는 어떠한 더 효과적인로 고장을 판단할 수 있고, 정비 시간 단축이라든지 고소 작업들의 안전 같은 거를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체계로 점차 변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기 자체도 기존의 소프트웨어 중심의 이제 항공기 기술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조종사의 임무가 계속 가중되고, 어떠한 그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조종사한테 이제 부여가 됐었는데요. 이제 향후에는 인공지능이 적용하면서 조종사 꼭 필요한 정보, 조종사의 상황 인지에 필요한 정보들만 제공하고, 그래서 더 안전하고 더 신뢰성 높은 이제 지능형 항공기로 변화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마지막 장입니다. AGI 에이전 서비스라는 용어가 있던데요. 저희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항공 분야에서도 군용항공기, 민간 분야 모두 이제는 항공 분야 자체에서도 인공지능이 어떠한 서비스 개념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그 인공지능 포럼의 주제가 AI 진화를 넘어서 창조의 길로 들어서다인데요. 항공 분야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진화를 넘어서 창조의 길로 들어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